진짜 너무 예쁩니다. 1806세대 대단지 아파트예요. 송파 헬리오시티 39형 청년 50호,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보람의 SK뷰,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 39, 39, 38 청년. 청년도 이 크기 39형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2차 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렸거든요. 오늘은 특이하게 거주기간부터 볼게요. 대학생 청년 10년, 신혼부부 무자녀 10년, 유자녀 14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1차에서는 6년, 10년이었는데 2차에서 드디어 10년, 1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거든요. 솔직히 6년은 너무 짧았잖아요. 아주 다행입니다. 그럼 기존에 행복주택 살던 사람들은요, 소급 적용됩니다. 부칙에 보면 거주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이 규칙 시행 전 공고로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적용한다. 소급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나왔냐? 이번에 총 1589호를 공급하는데 신규 공급이 522호, 재공급이 1067호입니다. 그런데 신축 물량을 보면 휘경자이 디센시아 39형으로 청년에게 72호 공급, 서대문구 센트럴 아이파크 39형으로 청년에게 38호 공급, 장위자이 레디언트 39형으로 청년에게 84호 공급. 우리 SH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재공급으로 가면 항동 하버라인 39형 청년 44호, 송파 헬리오시티 39형 청년 50호,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보람의 SK뷰,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 39, 39, 38 청년, 은뜨락 39 청년, 38형 청년, 39형 청년, 경희궁 자이, 서울역 센트럴 자이까지 39형 청년, 52호, 18호 어마무시하게 뽑습니다. 물론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도 선택지가 다양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지가 다양할 때는 인기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오늘 제가 소개하는 단지는 피하세요. 이상하게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찾아보면 더 좋은 단지가 진짜 많습니다. 저는 몇 개밖에 소개를 못 하잖아요. 그 유명한 레미안 원베일리도 나왔고요. 이거 레미안 원베일리, 송파 헬리오시티 9,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서 나왔고, DH자이 개포 여기도 엄청나죠.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뿐인가요?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바로 앞이 용산역입니다. 돌아버렸다.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 북서울 꿈의 숲이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경희궁자이 광화문을 걸어서 갑니다. 미쳐버렸다. 여기도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귀한 친구들이 이 공고문 안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접수해볼까? 어디가 경쟁률이 낮을까? 이 중에 하나는 내 거다 라는 마음으로 공고문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행복주택은 브랜드 아파트가 많잖아요. 보는 재미도 있어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동대문구에 나온 휘경자이 디센시아 보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1호선 외대암역에서 도보 2분 초역세권, 또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충선이 지나는 회기역에서 도보 7분. 주변에 학교도 많고 큰 병원도 있고 먹거리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또 여기에 중랑천도 있어요. 위치 대박입니다. 이렇게 지어진다는데 진짜 너무 예쁩니다. 1806세대 대단지 아파트예요. 그리고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보이는데 찾아보니까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무튼 내부를 보면 평면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휘경자의 디센시아는 39타입 딱 한 개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170호를 공급해요. 청년도 이 크기 39형이 가능하다. 오피셜인데 우리 방 팀장님도 여기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되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LH 채널에는 출연도 하고 GH는 사장님이랑 인터뷰도 했는데 SH는 인터뷰 요청했다가 까였습니다. 언론 채널 외 개인 유튜브 출연이나 인터뷰는 안 한대요. 여러분, 방 팀장님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냥 아영이네 효과를 받았을 뿐입니다. 저랑 SH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농담이고, 다시 구조를 보면 애매한 게 있습니다. 침실 1, 침실 2. 여기 투룸인가요? 침실 1이 미닫이로 되어 있고 침실 1이 없다고 하면 1.5룸, 침실 2가 없다고 하면 분리형 원룸, 합쳤으니까 투룸. 무튼 침실이라고 써있으니까 방 2개, 욕실 하나, 샤워부스도 보이고 주방에는 3구 가스국탁도 보이네요. 발코니가 확장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식물 좋아하는 분들은 식물 키우기도 좋고 캐리어같이 부피 큰 짐 두기에도 좋고, 여기서 시작할 수 있으면 땡큐죠.
좋죠. 그래서 얼마냐?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18만 원. 너무 좋죠. 여기 위치 짱이잖아요. 청년에게 72호, 물량도 많고 그뿐인가요? 신혼부부에게 76호,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도 22호 공급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가장 많이 뽑는 것, 장의자의 레디언트 보겠습니다. 아까는 휘경자의 디센시아, 지금은 장의자의 레디언트. 자의 자시가 장의자의 레디언트의 위치는 여기 6호선 돌고 지역에서 도보 1분? 그런데 사실 행복주택은 1, 2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보 5분 초역세권입니다. 제가 여기 새마을금고를 다녔어요. 10년 전에. 추억이 새록새록. 진짜 좋아졌네요. 단지는 이렇게 지어진다고 하고요. 야, 너무 멋있죠? 조경이 진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레미안 솔베뉴 행복주택 살 때 조경비가 관리비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관리를 진짜 잘해주니까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새소리 들리고 푸릇푸릇하니까 힐링되고 그래요. 너무 좋고 집 크기는 39형과 49형 딱 두 가지입니다. 39형부터 볼게요. 39형은 아주 큰 1.5룸 구조, 3구 가스쿡탑에 샤워부스 보이고 아까 봤던 휘경자의 디센시아처럼 여기도 미닫이문이 있었으면 음식 냄새도 맡고 좋았을 텐데 무튼 엄청 넓어요. 가벽이나 가구로 구분해서 사용하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년 84호, 고령자 34호, 주거급여 수급자 34호 합쳐서 152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휘경자에는 18만원까지 갔는데 32만원? 높은데? 왜냐하면 장의자에는 서울 리츠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츠 행복주택은 상호전환에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고 무튼 신축 아파트인데 이 크기인데 초역세권인데 이 가격이라니 행복합니다. 49형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타입이고 그렇다면 108세대 전부 신혼부부 물량입니다. 전형적인 투룸 구조, 욕조 보이고 발코니도 널찍합니다.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비싸다고요? 부동산 한번 가보세요. 요즘 월세가 미쳤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집 절대 못 구해요. 그리고 여기는 집주인이 SH 안전하잖아요. 여기서 모아가지고 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행복주택 49형에서 이사 왔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재공급 단지 안 보면 서운하잖아요. 경희궁 자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이 특집이에요. 여기도 많이 뽑거든요. 청년 52호, 신혼부부 46호, 39형으로 98호 공급합니다. 위치는 여기 경희궁 자이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인데 행복주택은 1단지에 있습니다. 독립문역에서 도보 11분, 서대문역에서 도보 13분, 거리가 살짝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희궁 자이까지 와서 지하철을 타고 다른 데로 가? 에이, 그러면 안 되고 걸어서 생활하세요. 광화문역 도보권입니다. 시청역 도보권이에요.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지하철 타고 다시 이동하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경희궁, 경복궁, 덕수궁 여기는 전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딴 데로 가면 느낄 수가 없잖아. 사실 좀 비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재공급의 장점이죠. 조감도가 아니라 실제 로드뷰로 단지를 볼 수 있습니다. 경희궁자의 1단지 이렇게 생겼어요. 대로 쪽에서 보면 이겁니다. 사직터널 지나면 바로 경복궁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자이가 경희궁 자이였다. 여기는 어떤 부자가 살까 싶었는데 행복주택이었다. 자이 자시가. 자, 그래서 내부를 보면 39형 하나인데 어라? 1.5룸? 분리형 원룸? 휘경자이랑 장의자이 보다가 경희궁자이 보니까 좀 실망? 그런데 말입니다. 가로가 4.5m, 세로가 11.2m. 엄청 커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가스쿡탑이 4구입니다. 확실히 3구라 넓어요. 임대 조건은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임대료가 묵직하죠? 리츠라서 그렇습니다. 대신 관리비는 생각보다 엄청 저렴해요. 개별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인데도 너무 좋습니다. 서대문, 광화문, 시청은 걸어서 다니고 경희궁, 경복궁, 덕수궁 돌담길로는 산책도 가능하고 서울역도 금방인데 이 금액 미쳐버렸다. 여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입주할 사람만 접수합시다잉. 자, 우리는 달랑 3군데 봤습니다. 아직도 봐야 할 집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좋은 집은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꼭 살펴보세요. 이 중 하나는 내 거다. 참, 상호전환은 공공임대주택만의 꿀 혜택인데 임대료를 줄이는 대신 보증금을 늘리거나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임대료를 늘리는 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간에 전환하는 제도를 말해요. 100만원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 쉽게 보증금 200만원을 더 내면 임대료 만원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여기 보이는 전환율 6%를 해석하면 내가 6%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줄이는 게 이익이라는 말이 됩니다. 당연히 반대로도 가능해요.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기본 보증금과 기본 임대료의 50%까지 전환할 수 있는데 리츠 행복주택의 경우 2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높았던 거예요. 임대료를 더 줄일 수 없도록 했거든요. 리츠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인데 어려운 건 패스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맞다. 자, 이제 신청 자격을 알아볼게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은 LH, SH, GH가 대동소이합니다. 이미 숙지하고 계신 분은 당첨자 선정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대학생은 두 가지입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가 결혼하지 않았고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은 100% 이하. 금액으로 보면 차민가구 719만원, 신청자 본인의 자산은 1억 이하,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관계없어요.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대학생과 같습니다. 청년 계층은 두 가지입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결혼하지 않았고 세대의 소득은 100% 이하, 세대의 자산은 2억 7,300만원,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417만원, 청년 계층은 등본상 세대원일 경우 신청자 본인만 심사하니까 내 월급만, 내 자산만, 내 자동차만 보게 되고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 보수 월액으로,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청년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세 가지입니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세대의 소득은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 595만원, 맞벌이는 704만원이에요. 자산은 3억 4,500만원,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전제로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청년과 마찬가지로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입주하는 게 아니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상관없어요.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금액은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3억 4,500만원,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관계없어요.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보겠습니다. 공급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 대학생 계층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대학에 있으면 1순위. 우선 공급은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대학교가 있으면 1순위.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거주하면 1순위입니다. 1순위에게 적용하는 배점이 있고요. 대학생은 부모 모두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면 3점.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 3점입니다. 청년계층도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 여기서 연접 지역은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암, 광명, 부천, 인천, 김포, 고양, 양주시를 말해요. 꼭 서울이 아니라 이곳에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어도 일반 공급 1순위. 우선 공급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 배점이 있고요. 서울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2년, 24배 이상 납입했다면 3점씩 6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신혼부부 계층도 볼게요. 일반 공급은 청년과 같이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인데 대상이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로 확대된 것이 차이점입니다. 배우자가 조건에 맞아도 내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 공급은 대표 신청자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거주해야 1순위. 배점은 청년과 동일합니다. 고령자는 신혼부부와 같고 배점만 9점 만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위 자격에 해당하면 3점, 총 9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고령자 계층과 비슷해요. 배점은 6점 만점입니다. 이제 어떻게 뽑는지 볼게요. 일반 공급은 순위에서 추첨합니다. 모든 계층이 동일해요. 순위가 없는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바로 추첨. 우선 공급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의 순위는 배점에서 추첨, 2순위는 바로 추첨. 청년 계층은 순위에서 배점 다음 추첨입니다.
신혼부부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모든 순위에서 배점, 그리고 순위지역 거주기간을 보고 추첨합니다. 참, 우선공급 신청자는 목숨이 2개 기억하시죠? 해당한다면 무조건 우선공급으로 신청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공급만 또는 예비입주자만 모집하는 단지를 신청해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증가하니까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1월 8일부터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는 5월 16일, 입주는 7월부터 시작입니다. 특이사항입니다.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쉽게 예비입주자 자격은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이미 다른 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예비자가 될 경우 기존 행복주택 예비 자격은 상실됩니다. 예비 순번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은 주의해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청년 매입임대, 청년 안심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 LH, SH, GH, 행복주택에 모두 접수해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접수는 공고마다 한 번씩 가능해요. 접수는 공짜, 마구마구 접수하세요. 같은 공고에 나 한 번, 배우자 한 번, 중복으로 접수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각각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접수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유무, 소득유무는 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이 아닙니다. 40대 미혼입니다. 행복주택에 접수할 수 있나요? 나이 제한은 청년 계층의 청년과 고령자 계층에게만 있습니다. 대학생, 재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자격에 해당하면 또는 현재는 미혼이지만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면 예비신혼부부 전용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청년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해요. 부모님 명의의 집은 관계없습니다. 소득은 세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 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프리소득 직장이 건강하다.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급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에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에요. 당첨되면 앞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니요.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시는 행복주택에 접수할 수 없나요? 아니요. 가능해요. 아영이네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임대주택은 계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고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했더라도 재청약이 가능한데 저는 청년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살면서 신혼부부 계층으로 다시 행복주택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다시 접수할 수 있다. 보증금이 부족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1%대 저금리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대출을 이용해보세요.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10년에서 20년 동안 집 걱정이 사라지는 행복주택. 우리 모두 접수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뚝 우뚝 잘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